오늘의 미국 위켄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위켄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를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은 북한에 관한, 특히 이제 완전히 그 결정판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자 하는 제의를 받아들여서 그것도 이제 그 한국에서 온 특사들이, 특히 이제 정의용 그 청와대 국가안보 보좌관이 설명을 할 때 뭐 북한의 뜻을 그대로 전할 때 도중에 이제 말 멈추게 하고 오케이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미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 이번 주에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했었던 뉴스들을 전해드리자면 역시 무역 관세가 있고, 그리고 총기에 관해서 미국 총기협회가 플로리다주를 고소를 했네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뭐 아카데미 시상식도 좀 있었고요. 한국에서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영화가 상영도 되고 해서 잠깐 또 오늘의 미국 정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크 어헤드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에 관한 그 모든 것, 한국 특사가 북한에 가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성과를 가지고 왔고, 그것이 또 미국으로 왔었을 때 시간적으로도 너무나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정말로 세계가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의 미국 위켄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 첫 번째 1이라고 제가 앞에 써놨습니다. 사진 스키네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결국은 당일 아침까지도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2시 30분, 그러니까 동부 시간으로 3시 30분에 관세 부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느냐 못하느냐 하더니 결국은 했습니다. 시간상으로도 우선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를 발표한다면 아침 아니면 뭐 점심 먹고 직후도 아니고 3시 30분 정도에 잡아놓은 것은 그만큼 정리할 문제가 있었다 하는 뜻도 되는데, 결국은 이제 철강의 수입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 관세를 붙이기로 하면서 납타 협상이 되는 동안에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는 제외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들어오고 있는 뉴스 보면 그 이후에 이제 호주도 제외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일본과 유럽연합도 우리도 제외 대상이 돼야지 된다 하고 지금 이미 무역 대표를 만난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뭐 이 무역 전쟁까지 간다 사람들이 했었을 때, 무역 전쟁은 정말 좋고 뭐 이기기도 쉬운 것이지 하면 저쪽에서는 무역 전쟁은 나쁘고 지기가 쉬운 것이지 했고, 결국은 이제 보호무역주의냐 자유무역주의냐 사이에서 공화당 대통령인 트럼프가 공화당의 많은 정치인들의 뜻을 물리치고 보호무역주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시대착오다 하는 얘기도 많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전체적으로 무역 적자, 무역 흑자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손익 계산이 비즈니스적이다. 무역에서는 일부 거기에 또 다 달러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요. 적자가 이만큼이고 흑자가 이만큼이라고 해서 적자 흑자 폭만 가지고 모든 것을 계산하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 같은 것도 밖으로 나가면 결국은 이제 그것도 미국 것인 것이고 아주 여러 복잡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심플하게 경제적인 계산을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철강이나 알루미늄 산업이 아니라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은 이제 미국이 과거에 다 굴뚝산업해서 돈 벌고 뭐 미국과 세계에 오염 많이 만들어낸 다음에는 이제 오염을 줄여야지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또 잡기 위한 산업을 일으키고, 반면에 여러 가지 컴퓨터 관련 또 테크놀로지 관련 산업 쪽으로 나가는 이때에 계속 별로 퍼센테이지가 많이 되지도 않는 철강과 알루미늄만 붙들고 있다. 그것이 단지 자신을 지지했었던, 지금은 다 쇠퇴해서 공장 문을 닫고 녹슬어 버린 러스트벨트의 유권자들에게 내가 공약을 지켰다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세계 다른 나라와 별로 득도되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비난이 있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그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 밀어붙이는 그런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뭐 불도저라는 표현이 전혀 그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굉장히 많이 내려갔었고요. 그러나 어제 금요일에 주식시장은 결국은 경제가 괜찮다, 일자리도 괜찮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그 플러스가 되고 마감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백악관에 골드만삭스 출신의 게리 콘이라는 경제자문이 그 사임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 유대계고 대통령이 KKK단에도 정말 좋은 사람이 많이 있다 얘기할 때도 그만두려고 하다가 세금 감면 같은 거 이렇게 잘 해보려고 그동안 있었고 세금 감면안은 통과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도 어찌 보면 대통령의 자문들도 물론 이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가기는 했지만 같은 기간에 다른 그 역대 대통령 시절과 비교를 해보면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은 좀 그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이슈에서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것이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될 때는 또 다른 참모를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요. 미국 백악관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한국의 뭐 청와대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인선 작업 같은 것도 하고 중간에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그런 정도인데 그것이 미국에선 지금 너무 심각하고 더군다나 게리콘 같은 사람은 그 골드만삭스의 그 COO 출신으로 월스트리트과도 가깝고 여러 가지 그 세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는데 의회 의원들도 그를 그 신뢰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빠져나간다 하는 이런 게 이제 미국적으로는 그 하나의 또 하나의 뭐 변화, 바뀜, 게리콘이 나가서 누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더 미국 경제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모든 것은 지금 흔들리는 그런 그 변화 속에서 미국에서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목요일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발표하고 나서 발표하고 뭐 불과 2-3시간 있다가 그 사우스 코리안들이 중대한 발표를 할 테니까 빨리 저쪽에 가보라고 기자들에게 기자실에 가서 대통령이 그래서 정의원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인 회담 제안한 회담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는 발표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같은 날이었는데 시차 조금 두고 15일 뒤부터 시행이 됩니다. 미국 날짜로 그 목요일 날 발표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건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1, 2, 3, 4, 12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었지 거래량을 보면은요. 미국이 지난해 원래는 중국이 목표라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 수입하는 것은 철강의 경우는 9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알루미늄은 17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캐나다가 철강이 52억 달러, 알루미늄 69억 달러 미국에 수출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작은 편이잖아요. 브라질이 그 철강만 말씀드리면 30억 달러로 수출을 했고 한국이 3위로 28억 달러, 러시아 27억 달러, 멕시코가 24억 달러, 일본 16억 달러, 독일 15억 달러, 터키와 대만이 각각 12억 달러. 그 사이에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가 있고 중국이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은 미국에 9억 달러밖에 수출을 안 했어요. 알루미늄이 더 많아서 17억 달러고요. 러시아에서 이제 16억 달러,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츠에서 14억 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요. 그래서 미국의 지난해 다른 나라가 철강을 수출한 것이 335억 달러, 알루미늄이 173억 달러인데 이 가운데 중국은 335억 달러 가운데서 9억 달러밖에 해당 안 되고 철강, 알루미늄은 173억 달러 가운데서 17억 달러, 알루미늄이 더 많은 거죠. 훨씬.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을 겨냥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고 더군다나 국가안보 아니다. 물론 대통령이 아무리 철강이 없는 국가는 없다.
뭐 국가의 탱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 때 철강이 필요한데 자꾸만 싼 제품이 들어와서 미국 공장들이 문을 닫는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그 철강 공장 79%는 가동되고 있고 79%만 가동되더라도 이윤이 적은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이제 플러스이기는 한데 계속 이제 그 워낙에 중국에서 2000년대부터 너무 많이 생산을 했기 때문에 값이 싸져서 이 나라 저 나라로 싸게 팔아서 그 나라에서 또 이제 그 중국 그 레이블을 떼고 자신들 나라 거 붙여서 미국으로 온다. 이런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관세 부과가 미국의 국가 안보 위협을 없앤다던가 아니면 중국에 큰 타격을 주는 것에는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오히려 물론 위너가 있어요. 국내 미국 내 철강, 알루미늄 제조업계는 좋아하죠. 그리고 러스트벨트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그 싫고 손해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요. 철강, 알루미늄을 재료로 해서 물건을 만드는 모든 그 회사는 뭐 건축 대표적으로 자동차, 에너지 산업, 맥주 캔 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도 물건 값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고 비싸게 주고 왜냐하면 뭐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생산 단가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수냐 자유무역주의자냐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선택을 한 것이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미국이 이제 관세 부과하는 게 처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2002년도에 이제 그 관세 부과 같은 것을 했다가 원래 3년 그것도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의회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왜 3년이라고 못 박았느냐. 지금은 이제 뭐 어떤 유효기간 같은 거 없이 한 거잖아요. 지금도 오늘 아침도 일본과 EU가 우리도 예외해 주세요. 호주, 멕시코, 뭐 캐나다처럼 이렇게 요청을 그랬다지만 그 당시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할 때는 그 3년 그 기한을 뒀어요. 이번에는 기한 없이 어느 나라나 또 뭐 국가 대 국가로 협상을 다시 하자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 당시는 3년 기한을 두고 중국에 대해서 철강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너무 역작용이 많고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에 대해서 국가들이 다 반발하고 미국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또 역으로 높아져서 수출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다고 하고 하니까 3년 약속을 하고 2년 만에 접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로 지적을 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주인 루퍼트 머덕은 그 아직까지도 그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친한 친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사위에게도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조언 같은 것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저널도 뭐 봉사하는 신문이 아니라 굉장히 돈 버는 거 좋아하는 신문이잖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해서 굉장한 그 비난을 하면서 이제 1930년대에 가장 파괴적인 그 무역법을 만들었던 그 허버트 후보, 지금처럼 이제 관세 이렇게 넣고 해서 관세를 무역 정책으로 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 사람은 결국은 그로 인해서 망했는데 1929년 30년 미국에 대공황이 왔잖아요.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사업가가 정치인이 된 케이스인데 엔지니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그 무역 관세를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1028명의 경제 전문가들이 전부 대통령을 비난하고 편지를 쓰고 재고려해라 했는데도 대통령이 딱 그 한 명의 자문의 말을 듣고는 그냥 이걸 해버려가지고 미국이 1929년도에 그 수입이 59억 달러였는데 3년 동안 뭐 21억 달러로 줄어들었다던가요. 그리고 이제 디플레이션 생기고 해서 나중에 뭐 어떻게 됐어요.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완전히 깨졌죠. 그리고 나서는 이 후보 대통령도 대단해요.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썼잖아요. 그 뉴딜 정책을 또 비난하느라고 대통령에서 내려가고 나서는 에너지 다 쓴 사람이 허버트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없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하기를 지금은 1930년대도 아니다. 의회에도 보호무역주의 색깔이 아주 적은데 이렇게 무역 카드를 가지고 벼랑 끝 전술을 써서 예측하기 힘든 상황을 만드는 것은 정말로 지금까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좋아하는 세금 감면한 그리고 주식시장 막 올라가는 것 다 까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은 피터 나바로라는 지금 이제 새로 백악관에 신설된 무역관계 이제 총책임자잖아요. UC 얼바인에서 교수로 있었고 대통령의 사위가 이제 아마존을 보고 쭉 중국에 관해서 대통령이 숙제 내준 거 풀려고 하다가 이 사람 책이 Death by China라는 공저가 인기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같이 일하자 해서 캠페인 때부터 일했던 사람인데 피터 나바로가 굉장히 전반적인 그런 보통의 경제인들 사이에서는 너무 의견이 많이 달들고 그리고 굉장히 보호주의를 강조를 하고요. 중국을 굉장히 비난을 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터 나바로가 지금 사임한 대통령과 결국은 뜻이 맞지 않아서 관세 이 부분 등으로 사임한 게리콘 경제자문 그 자리에 간다면 그러면 이건 월스트리트이 정말 내려갈 수도 있다 하면서 필그램이라고 전에 상원의원 했고 텍사스 주고요. A&M 대학교에서 강의도 했고 와이프가 웬디 그램이라고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요. 나이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필그램을 지금 게리콘 물러나는 자리에 놓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와 그 이후의 전쟁에 대해서는 참 벌써부터 예외 국가를 많이 뒀잖아요. 3개 국가를 뒀고 또 이제 다른 나라들도 계속 미국과 접촉을 할 텐데 이게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정치와 너무 연관이 돼 있어서요. 과거에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3년 예상을 하고 예상이 아니라 3년으로 정하고 2년 만에 실패하고 손해 많이 보고 접었던 그런 이유가 유럽연합에서 미국산 상품이요. 플로리다주라든가 아니면 이제 부시 대통령이 재선 때 타겟으로 삼아야지 되는 그런 주의 경제를 아주 어렵게 하는 그런 식으로 압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이 굉장히 거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항상 지금 전체적으로 봐야지 되는데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어제 뉴욕타임스도 지적을 했지만 우방국 한국과는 너무나 이 북한 문제 때문에 협조가 필요한데 한국을 이렇게 벌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고요. EU도 물론 우리 제외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고 면담을 한다고 하지만 한쪽으로 가만히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부시 대통령 시절에 EU에서 그렇게 겨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치즈 또 할리 데이비스 모로사이클 같은 것은 미국의 공화당 하원 의장인 폴 라이언의 지역구인 위스콘신 주에서 EU로 수출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거기에 관세 붙인다. 그리고 이제 술, 볼본 같은 경우는 상원의 공화당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인 켄터키주에서 생산하는 술입니다. 민주당에도 마찬가지예요. 진 있잖아요. 리바이스 리비 진도 낸시 펠로시가 지역구인 그쪽에서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에게 지금 타격을 주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의회에서는 당연히 요즘 같은 때는 이게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임시로 아주 조용하게 일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정명령 한 것이니까요. 1662개에 대해서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하원에서 아주 작은 관세 법안 같은 것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됐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물건 살 때 손해보지 않도록 티셔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아예 안 붙이겠다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한 건데 아무튼 처음에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것보다 힘 많이 그 빠진 채 지금 진행이 됐고 특히 이제 주목하고 있는 피에로 나바로라는 지금 그 무역을 담당해서 대통령이 그의 뜻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그 UC 얼바인의 석좌 교수 정통적이 그 아닌 것 그 이외에도 아주 뭐 이 사람은 뭐 색스폰도 잘 불고요 클라리넷도 불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정치인 본인이 하려고 하다가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 뒤에 이제 대통령의 말하자면 사위에게 픽업이 돼서 이렇게 그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윌버 로스라는 그 상무장관이 관세 붙여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 80세가 넘었는데 윌버 로스는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냐면은 1980년대예요. 그 도널드 트럼프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특히 이제 애틀란틱 시티의 그 세계의 그 카지노 나중에 파산했죠. 그런 그 카지노가 파산하고 여러 가지 그 관리를 하고 할 때 그 윌버 로스가 트럼프가 카지노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줬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윌버 로스가 막연하게 그 한국에서는 어떤 그 뱅커로 뭐 실패한 회사, 강철 회사, 석탄 회사 이런 회사를 사가지고 조금 뭐 인원 구조 조정하고 이득 남는 거 남겼겠죠. 실제로 장부 만들어서 이제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 그런 사람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 전에 꼭 그 부분 분야뿐만이 아니라 뭐 러시아와도 연관이 돼 있고요. 뭐 쇼핑 회사와도 연관이 돼 있고요. 뭐 그래서 이제 무슨 뭐 벌금 받은 것도 오버차징해서 벌금 받은 것도 있고요. 아무튼 대단한 사람입니다. 돈 버는데 또 귀재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어드바이저 같은 것을 많이 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 카지노 잃지 않게 하기 위한 어드바이저 같은 그런 것이요. 그러다가 버블이 딱 터지고 나서 2000년도 그 후반기잖아요. 그때부터는 이거 어드바이저는 해봤자 한계가 있네 하고 본인이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그 민주당입니다. 피에로 나바로도 그 민주당이고요. 민주당인데 공화당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이 아니기 때문에 뭐 민주당도 많이 고용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도 공화당이라도 이제 그 제임스 콤이라든가 이런 그 연방 수사국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 분야의 장관들도 공화당이라도 고용하는 적이 있어요. 뭐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 국방장관 워낙에 부시 시절부터 오바마로 넘어올 때 예민했었던 그런 부처는 그대로 그 사람들을 그 받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트럼프와 윌버 로스는 민주당이지만 그 뒤에 뭐 나중에 이제 그 공화당으로 2016년도 11월 달에 공화당으로 등록하긴 했지만 그 전에는 뭐 와이프도 뉴욕에 뭐 주지사로 나가려고 민주당 지명받으려고 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민주당에서 일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윌버 로스는. 그러나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를 어떠한 그 이상이 있어서 그 따라간다기보다는 돈을 많이 그 따라왔었던 사람이고요. 반무역적이고 그리고 역시 그 굉장히 그 보호무역주의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는 본인은 보호무역주의자 아니라고 해요. 미국 상무장관 윌버 로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가 2004년도에 이미 그 사람은 보호무역주의자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앙겔라 머켈이 2018년도 올해 있었던 그 경제포럼에서 윌버 로스의 보호무역주의적인 것을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걱정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79세에 처음으로 장관이 돼서 가장 나이가 많은 그 첫 해의 그 장관이 됐었고 지금은 이제 80살이에요. 결혼도 그 3번이나 해서 2004년도가 마지막 결혼이었는데 마지막 결혼한 사람과도 나이 차이는 많고요. 과거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일본 정부, 한국 정부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윌버 로스 상도 줬어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IMF 때 한국 철강 산업 다 주워 먹었지 이런 그 정말로 흉한 욕을 듣지만 99년도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재정 사태 98년도 것을 도왔다 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산업훈장을 받기도 했었던 사람이 윌버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이제 그 피에로 나바로 그러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는 또 언제까지 같이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이번 주에 아주 그 중요했었던 일이
NRA 총기협회와 플로리다주에서 어린 학생들과 선생님이 총에 맞아서 숨지고 나서 3주일 만에 이제 총기를 규제하는, 학교 안전을 지킨다는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에서 살상무기 스타일의 총을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빠졌고, 반면에 교직원은 그 교육감이나 셰리프가 잘 이렇게 선정을 해서 좀 무장을 하고 그 훈련도 시키고 한다는 그런 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 총기협회가 플로리다주를 고소를 했습니다. 헌법 2조에 위반되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 법안의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총을 살 수 있는 나이를 18살에서 21살로 하고 대기 기간을 사흘 동안을 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총기협회에서는 아니 미국에서 18살이면 성인인데 성인이 왜 총을 갖지 못하는가? 이것은 헌법의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너무 그 피해를 본다. 학교 폭력, 무슨 여러 가지 그 폭력에 대해서 자기 방어를 가지고 있으려면 총으로 쏴야지 되는데 그런데 이건 안 된다 하면서 총기협회가 플로리다주를 고소를 했어요. 이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정규 방송 시간에 전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많아요. 시간 때문에, 제약 때문에. 미국 총기협회가요. 학교에도 후원금을 줍니다. 플로리다주에도 그동안 후원금을 줬고 그래서 플로리다주는 이번에 총기협회의 그 후원금을 도네이션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플로리다주의 릭 스캇 그 주지사가 총기협회와 굉장히 아주 다정해서 지난 몇 년 동안 플로리다주가 미국 어느 주보다도 총기 규제를 줄이는, 완화하는 법안을 많이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막상 주지사가 지금 뭐 연방 상원의원에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자신들 주민들이 총에 맞아서 숨지고 하는데 총기협회와 계속 그 가까운 것은 본인에게 표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총기협회에서는 돈이 나오죠. 그리고 표도 나와요. 총기협회에 그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는 전반적인 플로리다주 유권자들의 말을 들어야지 되기 때문에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 같은 그 법안에 그 서명을 결국은 그 한 거예요. 서명하자마자 이제 총기협회에서 고소를 했는데 플로리다주는 이제 총기협회의 돈을 받지 않기로 하지만 미국에서요.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700만 달러 그다지 많진 않네요. 생각보다는 그 정도의 돈을 총기협회에서 미 전국에 있는 500군데 학교에다 줬답니다. 어떤 식으로 주냐면 뭐 학교에 ROTC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사냥하는데 뭐 이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미국 시골에서는 아직도 그 먹이를 저장하고 어떤 때 뭐가 많다 어떤 동물이 하면은 일정 기간 그 사냥하라는 것을 주기 때문에 허락을 하기 때문에 그때 사냥해서 뭐 모두 말려 놓기도 하고 저장해 놓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NRA가 그 전국 총기 협회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뭐 사냥이라든가 총기를 어떻게 안전하게 다루는가 이런 것들을 그 도와주는데도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형태로 돈을 기부해 왔는데 플로리다주는 안 받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NRA가요. 보이스카웃에도 기부해요. 보이스카웃도 뭐 여러 가지 훈련들도 받고 하니까요. 과거에는 미국에서 이 총기협회가 그 취미 그룹이었다면 사냥 때문에요. 지금은 사격도 뭐 취미가 되고요. 지금은 이익 집단이 돼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총을 더 많이 팔아야지 돈을 버는 거죠. 더 센 총. 왜 AR-15 같은 총이 왜 일반에게 왜 필요합니까? 뭐 1분에 거기다가 대고 그 범프 스탁 같은 거 붙이면은 뭐 몇백 발이 날아가는데 자동으로. 그래서 이번에 플로리다주에서는 범프 스탁 같은 것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도는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제 이게 주별 선거고 어떤 경우 이제 그 주가 이기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지지율과 아주 중요한
선거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스윙 스테이트의 지지율, 이것은 구분해서 봐야지 되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다 소수당이기 때문에 좀 다수당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어떠한 제동도 걸고 싶어 하고, 심지어는 뭐 탄핵도 하고 싶어 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려면 소수당에서 다수당으로 올라가야지 되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상원에서 10명의 그 트럼프 대통령 주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 상원 의원이 그 자리를 계속 뭐 지키고 2명이나 더 뽑아와야지 되는데, 공화당 것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그 민주당의 트럼프 주에서 10군데에서 한 뭐 5명, 3명 이 정도의 지지율은 50% 미만이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에게 질 수도 있다는, 빼앗길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전반적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역사상 가장 이 시점에 낮은 뭐 39%, 40% 이 정도 되거든요. 물론 믿지 못할 뭐 라스무센 같은 여론조사는 50% 훨씬 넘는다 그러는데, 절대로 50%가 넘는 그런 그 여론의 분위기는 아니에요. 지지하는 사람의 열기를 따지면 굉장히 뜨거울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50%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39%에서 40% 정도가 좀 적절한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10개 주에서 엑시오스와 그 서베이 몽키의 여론조사입니다. 엑시오스는 요즘 저널리스트들이 많이 보는 비교적 새로 생긴 매체인데요.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10개 주에서 6개 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는 된답니다. 이게 뭐 웨스트버지니아, 석탄 탄광이 있어서 그렇죠. 노스다코타, 몬타나 다 이제 비슷한 지역이에요. 과거의 산업으로 사는 지역, 인디아나 아니면 뭐 농업, 미주리, 오하이오 뭐 이런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이 현재로선 그다지 밝지 않다. 다수당을 상원에서 차지하기는. 그렇지만 11월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고, 공화당의 후보들이 아직 그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런 그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은 민주당 그 현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뭐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아무튼 지금 뭐 굉장히 그 광범위한 조사였네요. 17,000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2월 10일부터 3월 5일까지요. 공화당이 2석을 더 얻어야 다수당이 되는 상원에서, 이런 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어서 제가 영화 뭐 3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그 상을 받고, 후보에 가장 많이 올랐고, 중요한 상을 뭐 감독상, 작품상도 받은 Shape of Water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상영되고 있죠.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종류의 영화를 원래 전혀 안 본다던가 하는데, 이번에는 그 뉴스 하는 사람이니까 할 수 없이 그 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좋게 봤어요. 저도 좋게 봤고, 그 좋은 그 이유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감독이 멕시칸이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런 영화 만든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랑 같은 것을, 어떤 그 피쉬, 괴물 피쉬, 뭐 이너 피쉬 같은 것이 남자가 등장을 해서 뭐 그 모양이 이쁘다는 사람도 있고, 저는 좀 무섭던데 어떤 때 눈빛을 빼고는 그런 것과, 그런 괴물과 사람이,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여성이 진정하게 소통을 할 수 있다, 사랑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감독이 관객을 설득 못 시키면 못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뭐 공상과학 쪽이라든가 판타지 쪽을 별로 그 잘 소화를 못하는 사람들도 설득을 시켰으니까 아카데미 상을 좀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장면을 보면 슬쩍슬쩍 나오는데, 이게 그 멕시코 감독 귀에르모 델 토로의 평소의 시각이기도 했겠죠.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그 각색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지만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어떤 그 직업적으로 차별을 받는 화가가 결국은 말 못하는 이 청소부가 사랑하는 그 괴물을 큰 물로 돌려보내달라고 처음에는 같이 이거 작업을 하자 했더니 안 하고, 나 지금 일자리 찾으러 가야 돼 하는데, 결국은 또 거기서 이제 그
그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뭔가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 그 말 못하는 청소부와 괴물 편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게 선이고 이 괴물을 그 뭐 어떻게 하고 하려는 다른 쪽이 그 악인데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역시 이 화가가 평소에 자주 가는 그런 그 바 내지는 그 펍 레스토랑에서 아주 그 친하게 그 바텐더하고 친하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흑인 부부가 들어오니까 아주 너무 쌀쌀맞게 그렇게 사근사근 났던 남자가 젊은 남자가 그렇게 쌀쌀맞게 그 결국은 내쫓았어요. 그래서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미국의 인종차별 같은 것도 잠깐 그 언급을 했고요. 그러나 중요한 ธี임은 아무튼 그런 그 퓨어한 사랑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는 그 프렌치 스타일의 음악이라고 할까요? 프렌치 스타일의 음악 하면 또 무슨 또 약간 좀 비싸 보이고 그냥 우리 일반의 언어로 하자면 우아해 보이고 고급스럽고 그런 의미에서 프렌치 음악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어떤 때 취하고 하는 미국적인 것과는 다른 스타일의 그 음악이 전반적으로 흐르는데 그 음악이 영화를 깨지는 않으면서도 굉장히 그 받쳐줘서 음악도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이 Three Billboard Outside 그 어빙인가요, 미주리 거기서 상을 받은 것은 연기상을 받은 건 너무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 에빙인가 어빙인가는 원래 존재하는 도시가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미국의 그 어떤 그 시골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요. 현실적으로는 그 정부나 그 조직의 여러 흐름 시스템을 무시하고 그냥 막 하는 이런 정도를 보고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리고 굉장히 그 터프함 같은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은 느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그 무법천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이 영화도 그렇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는 얘기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더 포스트라는 영화가 아무 상을 못 받았어요. 워싱턴 포스트의 캐서린 그레함과 워싱턴 포스트의 그 편집장 그들이 어떻게 국방부의 비밀 자료 국방부의 그 비밀 자료 베트남 전쟁에 관해서 지고 있는 게 뻔히 아는데 지고 있는 전쟁을 계속 가서 젊은이들 죽게 하는 그런 것들을 공표를 해서 결국은 베트남전을 끝낼 수 있었던 이것을 그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와 편집인이 어떻게 많은 그 위험, 결국은 그 워싱턴 포스트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위험을 감안하면서도 그것을 발표를 하게 됐는가 그런 스토리예요. 이것은 스티븐 스필버그가 굉장히 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릴 스트립이나 탐 행스 같은 정도 굉장히 연기를 잘 소화는 했지만 실제로 그 정도 연기는요 할 줄 아는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연기이고 그러나 이제 메시지가 나중에 그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닉슨이 굉장히 아주 불편하고 못되게 나오는데 그 닉슨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법원까지 올라가고 워싱턴 포스트가 이것을 발표할 수 있게 되고 그 전에 뉴욕 타임스가 한 번 했다가 중단됐거든요. 그것을 다시 똑같은 그 뉴스원 내부 폭로로 워싱턴 포스트가 하게 돼서 워싱턴 포스트가 아주 신문이 커지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리처드 닉슨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그리고도 검은 음모를 계속 꾸며갔기 때문에 워터게이트로 그렇게 됐다 하는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주는 의미는 있었지만 이것은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개인적인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감정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빨리 또 아카데미 시상식도 있고 해서 서둘러서 만든 작품이다 하는 그 정도 그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는 사실은 그 블랙 라이더가 썼고 또 굉장히 그 영화도 그 공포이기도 하고 커믹하기도 하는 Get Out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서로 다른 인종 그 젊은이가 데이트를 하는데 예전에 그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있었잖아요. 그 게스트 후
뭐 아무튼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이 Get Out이라는 영화가 기본적인 팀은 그렇다 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 부모를 만나게 되는데 여자 부모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 사이에 며칠 지나면서 이제 관계가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인데 스토리는 영화는 어떤 때 스토리를 이렇게 듣고 그 스토리와 상관이 없어요. 보고 나서 그 영화가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즐겼는지 아니면 이게 의미가 있는 영화가 끝까지 나에게 될 것인지 그런 것이어서 올해 그 아카데미 시상식은 뭐 큰 이변이 없었기 때문에 뭐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시상식 내내 미투 무브먼트, 뭐 타임스 업 이런 그 여성들의 목소리가 아주 크게 그 이제 있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 특별하다고 할 수 있고요. 아카데미 그 시상식의 시청률이 굉장히 낮았다. 이게 이제 그 아카데미 시상식을 방영하는 방송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뭐 드러지 리포트 같은 데서는 시청률 뭐 최저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카데미 시상식의 시청률이 점점 내려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뉴스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고 그때마다 매해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해서 보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요 너무 화가 나서 아예 제가 보도 자체를 스스로 보이콧하려고 했었던 적도 있어요. 그 해가 언제냐면 5년 좀 더 됐나요? 인도 영화가 받았던 슬럼덕 밀리어네어가 그 전체적으로 그 작품상을 받았었을 때잖아요. 그 영화 굉장히 좋고 너무 재밌고 앞에 그 고문하는 부분은 좀 그렇지만 그랬는데 그 영화가 작품상 받을 때요. 미국 사람들 그 시상식장에 있었던 사람들 거의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인도 사람들이 했다고 해서 그런 이유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작품상 받고 하니까 프로듀서들도 올라가고 뭐 누구도 올라가고 하는데 몇몇 뭐 지금 기억으로는 두세 명 빼고는 전부 백인이 아니었거든요. 백인이 아니었으니까 백인들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 슬럼덕 밀리어네어가 뭐 주제곡도 너무 좋잖아요. 좋은 곡들이 많아요 거기에. 특히 두 가지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안 하려고 했었던 적도 있는데 그 이후에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카데미 시상식은 그 이후에는 특히 이민 문제, 이렇게 남녀 평등 등등의 많은 이슈를 시상식장에서 연기인들도 사람이잖아요.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꼭 뭐 이게 시청률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사람들이 놀 게 너무 많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오스카 시상식, 에미상 시상식이 있으면 너무너무 그 주인공들이 그 수상자들이 그 후보가 어떤 옷을 입고 왔느냐에 너무 많은 시간과 신문 같은 경우는 지면을 쫙 그 옷들로 채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일반인들도 전부 그 유튜브에서도 그 패션 그 스타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즉각 다 지금 무슨 상 받았어? 무슨 상 받았어? 뭐 이런 것 정도는 또 그 소셜 미디어에서 다 해주고 하니까 전처럼 집에 가서 가만히 텔레비전 보고 이런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컴퓨터, 휴대폰과 연관이 돼서. 그래서 시청률이 내려가는 것은 당연하다. 내년도에도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그렇게 뭐 이렇게 또 올라간다. 이런 것도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주에 그 위크엔드 리뷰였고요. 위크 어헤드 다음 주에는 이제 당연히 그 강경화 장관이 15일인가요? 그 미국을 방문하니까 그때쯤이면 이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와 있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 북한의 리용호를 아마 그 스웨덴의 제네바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 들리던데요.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어쨌든 이제 국무장관 대통령에게 끝내 그 김정은 만나겠다는 것을 한국의 특사에게 얘기하는 그때까지도 이 미국의 국무장관은 몰랐지만 이제 다 알았으니까 미국에 와서 강경화 장관이 오면은 그 국무장관, 외무장관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히 또 빅뉴스가 될 테고요.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준비를 이제는 직접 그 북한과
미국이 한국에서 한번 중간에 다리를 놨으니까 실무자들이 만나서 뭔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무자가 먼저 왔다 갔다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선가 가서 그 김정은을 만나는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그 빚내기를 싫어하니까 모든 빚은 나에게로 오니까, 미국에서 다 하는 얘기예요. 뭐 세계에서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과정들 빼고 만날 수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화요일에는 펜실베니아주에서 선거가 있거든요. 상원의원 특별선거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지금 그 공화당 그 후보가 좀 약해요. 약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 그 유세도 하고는 했는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사람들이 좀 쳐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캘리포니아주를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거든요. 대통령이 되고 1년 넘어 만에 정말로 미국에서 땅도 뭐 1위냐 2위냐 인구도 1위냐 2위냐 하는 캘리포니아주를 처음 방문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뭐 선거 캠페인 할 때도 안 왔었죠. 뭐 와봤자 뭐 어차피 캘리포니아주는 힐러리 클린턴 밭이기 때문에 안 왔는데, 그런데 이번에 와서는 샌디에고 쪽을 가고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 기금 모금은 조금 할 텐데 샌디에고에 가서 벽을 보러 가는 겁니다. 멕시코와의 사이에 장벽, 뭐 2100마일이라고 하잖아요. 뭐 텍사스에도 있고 뭐 애리조나에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뭐 재질 등등 이제 본인의 그 이슈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오니까 아주 빅 뉴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제대로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사실은 팍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들은 스토미 데니엘이라는 이 여성의 이름은, 실제 이름은 따로 있어요. 스테파니 크리포드라는 여성인데, 이 여성이 대통령과 내가 그렇고 그런 관계였다. 이 여성이 이제 성인 영화 스타이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그 미국의 이제 그 여성들이 막 어떠한 그 퍼포밍을 하는 극장이 있잖아요. 뭐 일본에도 있죠. 미국에도 있죠. 그런 그 쇼를 하거든요, 요즘에. 이런 쇼를 하는 이런 배우가 내가 대통령과 언제부터 언제까지 베버리 힐 호텔에서 뭐 어디서 뭐 이렇게 하고 말하지 말라고 13만 달러를 받았는데 등등, 그 얘기가 지금 계속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데, 돈 준 게 대통령의 뭐 변호인인데 이게 선거법과 연관이 있느냐, 또 이제 그 변호인이 자신의 집에서 뭐 말하자면 융자 비슷한 거예요.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는 것을 받아서 돈을 줬다고 했고, 그리고 이 돈 주고받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그 서로 의견 교환을 할 때 트럼프 재단,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에 이메일을 썼다고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미국에서 60 Minutes 하면 CBS의 굉장히 그 심도 깊은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스토미 데니엘스가 CBS의 60 Minutes에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어쩌면 뭐 김정은을 만난다, 이런 폭탄과 같은 그 내용을 터뜨리는 것도 스토미 데니엘스 그 뉴스 같은 것들이 좀 죽기를, 가라앉기를, 옅어지기를, 무게가 좀 가벼워지기를 바라면서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다음 주에도 지금 이 내용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스토미 데니엘스가 여기저기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입막음 하려고 이렇게 돈을 대통령 그 변호인을 통해서 줬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뭐 사인을 대통령이 안 했으니까 나는 계속 얘기를 하겠다고 하고, 뭐 무슨 일이 그 있은 것 같고, 대통령과 같이 뭐 사진 찍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요, 골프장에서. 그런데 이 여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즘에 자신이 유명해져서 전에는 뭐 영화 찍는 거 이외에 어떤 극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뭐 옷을 입고 또는 뭐 옷을 벗을 만큼 벗고 퍼포밍 같은 것을 하죠. 그런 게 한 달에 한 번이었다면 요즘은 많이 요청을 받는데요. 그래서 어제도 뭐 어디선가 했다고 하던데요. 이게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모니카 레윈스키와 그런 스캔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뭐 제니퍼 플라워즈, 이름도 다 잊었어요.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 미국의 대통령이, 더군다나 이제 공화당 대통령이잖아요. 공화당은 굉장히 가정의 가치, 윤리 같은 것을 강조하는 당이고, 그런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성인 영화 배우잖아요. 포르노스타잖아요. 이 포르노스타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였기 때문에 그저 좀 넘어가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3년도에 그 러시아에 가서 미스
미스 유니버스 그 선발대회 할 때 그때 그 푸틴 대통령에게 편지도 보냈다고 하더군요. 오늘 그 나오는 뉴스 보니까 제발 여기에 꼭 그 참석을 해서 뭐 해줬으면 좋겠다. 뭐 아름다운 여성을 감상하자라고 했던가요? 뭐 감상 뭐라고인가 아무튼 그런 뭐 그 감상자도 들어가고 아름다운 여성들 얘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푸틴이 가려고 했는데 막판에 마음을 바꿔서 그냥 고맙다는 인사 정도만 전했다고 하고요. 이 푸틴도 요즘 뭐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팍스의 그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그 서로 뭐 언쟁을 했었던 메건 켈리와 인터뷰를 푸틴이 할 때는 꼭 메건 켈리와 하던데, 그리고 러시아에서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면 왜 내 책임이냐?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것과 뭐 스토미 데니얼스 이런 내용도 계속 빅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북한 편은 따로 만들었습니다. 북한을 제외한 다른 이슈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미국에서 보는 한국 내일 방송 예정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